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의 연일 계속되는 헛발질에 이젠 웃음도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오세훈식 서울시 상생방역을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추진해서는 안 되는 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생방역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자신이 주장해왔던 상생소통방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방역전선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호평을 내놓은 것이어서 황당한 상황인데요. 의사 출신인 초선의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 박영선 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힘당에서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 기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내부의 소통 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힘당 소속 오 시장을 향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상생 방역 잘 하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논평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긴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국힘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 출신이라는 것도 신박하지만 오세훈을 응원하는 이 참신함은 뭘까요? 역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민주당 초선들인데요. 이분은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죠. 가실 때 의원직은 놔두고 가십시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작년 8월에 모 팟캐스트에서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실제로 방송 전체를 들어보셨다면 기사가 왜곡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그 방송분에서는 2주 만에 의학 논문을 쓰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에 참여하는 것이 격려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예. 또 이런 발언 때문에 반대편 메시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결론적으로는 제가 특혜로 단정지은 건 아니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전달하려고 방송에 임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7일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신현영 의원의 발언인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죠. 그는 방송에 출연해 본인 팟캐스트에서 말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를 비판했던 방송에 대해 해명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좀 이상하기는 했었죠. 그러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두일 컬럼니스트의 게시글 전문을 일부 수정해 알려드림을 밝힙니다. 이 글은 13일 오전 10시 13분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와 기조를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잘 듣고 상황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6월 중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은 현재 민주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래 글은 제 생각이지만 모 의원에게 직접 들은 부분도 있는데요. 중요한 상황이니 이 글은 핫게로 올려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작년 12월 추미애 장관 사퇴 국면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후 검찰개혁에 대해 걱정했었죠. 그러자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를 천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할 것은 다 했으니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당내 검찰 특위라는 것을 만듭니다. 김용민 의원은 12월 27일 검찰청 폐지, 기소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는데요.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법 신설 법안을 발의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처럼 해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난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 두 의원의 법안이면 사실상 검찰개혁은 완성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굳이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2월 발의, 6월 통과를 약속합니다. 1, 2월에는 주 단위로 관련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김종민, 박주민 의원 등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그 약속이 3월 발의, 6월 통과로 바뀌었는데요. 이때부터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법안 발의가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에서인데요. 결국 보궐선거가 완패로 끝난 현재 4월 중순까지 아직 입법 발의도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싸한 느낌이 드는 건 보궐선거 패배에 느닷없이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을 걸고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반대파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과 추미애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 배분, 특히 법사위를 국힘당에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사위가 넘어가면 권선동, 여상규 시즌2가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완성은 못하게 됩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윤호중이 아니라 박완주라면 검찰개혁을 차도살인의 형태로 저지하는 수작질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김두일 컬럼리스트의 게시글인데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려고 이낙연과 독수리 오영재가 밑자락을 깔았나 봅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말을 보는 듯해 아주 어이상실인데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마무리 법안인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 법안이 통과조차 될지 모른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인 듯합니다.